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인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 수습자 합동 연결실 직후에 6.25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 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유골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7시간 문제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6월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돼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특활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 이거는 이미 제출하신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예,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방침 정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 특활비 관련된 의혹,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특활비 사용했다는 의혹,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장납받아 쓴 거 아니냐, 요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유인태 전 수석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혹시? 듣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들으셨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석들 청와대 특활비조차도,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없었고 청와대에서 쓰는 특활비조차도 기록을 다 하고 썼답니다. 특활비라는 게 기록 안 하고 써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하고 썼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됐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의혹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은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 예. 현행법상이요. 예. 그래서 이 국정원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볼 수가 없으면 그 말을 어떻게 신용하고 믿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오히려 당당하다면 예. 국정조사와 특검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청와대의 특활비라는 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투명하다 이 이야기지, 원래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예. 신빙성 있게 믿으시냐. 나는 그 말씀. 나는 유인태 의원을 예. 못 믿겠다는 말씀이 드는 게 아니라 예. 모든 것이 이렇게 국정조사 특검에 임하면 그런 것도 다 밝혀질 텐데 실제로 썼는지 여러 사람한테 증언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의 특활비를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에서도 상납받아 썼다는 어떤 증거라든지 뭔가 제보라도 받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예.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김홍업 씨, 그러니까 DJ 대통령의 그 둘째 아드님이시죠. 예. 그 김홍업 씨 계좌에서 국정원 계좌 수표가 출납됐다는 경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그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계좌 수표에 출납 경위가 있었다. 이런 그 의혹도 지금 있거든요. 의혹을 어떻게 얻으신 의혹일까요? 그거는 이미 계좌의 문제면 이미 보도가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보도를 통한 간접 의혹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그 지금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규모가 얼마고 사용 용치가 어딘지 일반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10년만 들여다보지 말고 만약 하면 원조 적폐가 될 수도 있는 혹시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의 특수활동비 규모나 사용처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타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까지 간 건데.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특정 시기에 특정 그 기간만 조사 대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조 적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해야 그것을 누구든지 진정성 있는 게 믿는 것이지 보수 정권만 들여다보겠다. 그 앞에는 안 들여다보겠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물타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일부러 안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조사하다가 이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김현정 앵커의 저는 변명은 아니고 그쪽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듣습니다. 그쪽에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김에 다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세요. 왜 이렇게 되면 자꾸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보고서 제출하신 상황. 정우택 원내대표님.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한국당과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꿈꾸는 건 말하자면 3당 통합을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명, 바른정당의 11명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 그것도 국민의당과의 3당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의 의원들께서도 일부 중에는 이 정책 연대하는 것까지도 이건 바른정당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통합의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뜻을 하는 사람끼리 합류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좀 시간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근데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만의 통합이 아닌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3당 통합의 그림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수 대통합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당 통합을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라든지 또 시기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민의당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지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간극은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것을 독선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건 그렇게 뭉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